명도가 너무 수월하게 네. 돼가지고 그건 이미 집을 내놨잖아요. 네. 세입자 계약만 하면 분명히 40만 원, 50만 원만큼은 선생님 삶의 질이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수익에 있어서는 바로 좋아지는 투자가 이 투자와 가까운 것 네. 같고 수익률이 15%냐 20%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결국에 주식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건 완전 손해가 나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많이 봤죠.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득도 나겠지만 네. 손해도 날 수 있잖아. 근데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수리만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2개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선생님이 갖고 오셔서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주셔가지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원래 주부로 계속 네. 사셨던 거예요? 계속 아이들 이렇게 케어만 네. 하셨던 거고 아이가 네, 3명이라고 세 명. 하셨죠? 그럼 되게 정신없이 네. 생활하셨을 네.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럼 이렇게 가정주부로서 20년 가까이 네. 주부로 사시다가 갑자기 왜 투자를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아이 아빠만 혼자 일을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고 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비를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이것저것 주식도 좀 해서 말아먹고 예. 선생님이 따로 주식을 좀 네, 했어요? 주식도 좀 해서 말아먹고. 선생님 남편께서도 잘 알고 계셨나요? 예. 액수를 정확히 얼마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결과는 그동안은 열심히 저를 위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떤 네. 투자와 잘 맞는지 시행착오를 네, 겪는 좀- 시기였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정확한 표현으로. 그럼요. 그렇게, 수업료를 네. 낸 거죠. 기분이 좋네요 또. 주식을 하다가 코인은 안 했어요? 예. 코인은 주식도 잘 안 되는데 코인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예. 그럼 주식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좀 있습니다. 해봤는데 네. 이거는 이게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한번 공부해볼까 해서. 그게 한 언제쯤부터 부동산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듣기로는 건물주의 딸이잖아요. 예.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될 제게 거예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네. 월세 받으신 게 네. 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노출은 돼 있었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경매를 또 막상 가서 듣다 보니 수업도 좀 듣긴 들었거든요. 너무 저 만나기 전에 이런 부동산 수업도 조금 들으셨던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이 다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 되게 이해력 빠르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닌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좀 와닿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만 듣고 시작을 하기엔 더 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 만나기 전에 입찰도 좀 해보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 왜 입찰도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듣고 나서 혼자에서는 좀 두렵다? 네, 혼자는 너무 두렵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던 와중에 관심이 많아서 네. 선생님 강의를 계속, 그러니까 유튜브를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또 이렇게. 어. 응답이 왔던 것 같아요. 가서 들어라. 꼭 선생님 가서 다리를 붙잡아라. 약간 이런. 네. 제가 감사한 일이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주부님들은 투자에 대해서 선생님도 수업을 또 다른 데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보통 시세 차익 쪽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하고 전혀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외곽 지역에 오래된 빌라를 또 선택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아파트 쪽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 좋아하는 물건들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부모님이 또 임대 생활을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길게 늘 편안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방향에 대해서는 네. 월세 쪽으로 이게 나한테 맞겠다 그거를 선생님 부모님한테도 느낀 게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네, 생각하고 또 주식을 하면서 이거 시세 차익은 나는 형편없구나. 맞습니다. 그럼 나는 현금으로 저게 좀 네. 낫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아이들이 네. 계속 크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를 조금 더 모을 수 있는 게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저도 오면서도 이렇게 교육생분하고 몇 번 통화하면서 지금 오긴 했는데 항상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걸 투자를 해서 막 5년 10년 기다려서 이만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못 기다리게 네.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땐 참을성과 인내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자꾸 팔아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온다고 생각이 네. 들고 올라가는 시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약간 희망고문한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현금흐름 투자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지금 투자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바로 하면 뭐 샀다가 바로 내일부터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 이거는 이제 바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될 수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이 이거랑 같은 날짜에 받은 네. 여주 네, 여주. 여주의 빌라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우연찮게 명도가 너무 수월하게 네. 돼가지고 그건 이미 집을 내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그건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쵸. 네. 너무 새 집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격만 어느 정도 네. 선에 절충이 되면 세입자 계약만 하면 분명히 40만 원, 50만 원만큼은 선생님 삶의 질이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수익에 있어서는 바로 좋아지는 투자가 이 투자와 가까운 것 네. 같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이 집이 사람들이 조금 안 봤을 때 공략을 신권해서 저는 되게 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와 보니까 지금은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시지만 이게 또 수리비가 또 이만큼 나오는 부분이 생각이 들진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현금흐름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저건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는 최악이 뭐냐면 수익률이 15%냐 20%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결국에 주식 경험해 보셨으니까 이건 완전 손해가 나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많이 봤죠.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득도 나겠지만 네. 손해도 날 수 있잖아. 근데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손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월세 받는 거에서 이자가 더 크게 나갈 가능성은 사실 우리 물건에서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익률이 뭐 크게 해서 한 5%선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그런 어쩌면 장점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서 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지난 과거 남편분하고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시고 생활하시는 동안 뭔가 보탬이 네. 돼야겠다는 네. 생각 때문에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 안에서는 초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면서 방향을 좀 잡아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거 월세 투자도 선생님은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게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것도 경험을 해보면 이게 나랑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비용이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1000만 원 단위 뭐 네. 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 안에서는 이게 가장 작은 덩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경험 한번 하는 거랑 나랑 잘 맞는지 가늠하기는 이런 집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낙찰을 2건을 받고 아직 세를 낸 건 아니지만 또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여기서 제가 계속 공시지가 1억에 있는 집들을 계속 모아가야 되잖아요. 취득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게 있나 봐요. 늘려가는 게. 고민스럽다기보다 선생님이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게 네. 각각 9억 남편분하고 선생님. 예, 예.